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책임져 드리는 건강 이정표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자, 방학 특집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것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 키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못 크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아이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건강 보감에서 준비했습니다. 남자는 한 175 정도, 여자는 한 1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크면 좀 더 사람이 더 멋져 보이니까 키도 외모 일부분이니까 요새 외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좀 더 나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하고 남녀 평균 키가 커지면서 부모들에게 성적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내 아이의 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아이 키를 쑥쑥 키우는 방법. 오늘 건강보감에서 쏙쏙들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건강보감의 허슬기입니다. 이제는 키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키 성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보감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이 성장판 검사는 어느 정도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성장은 사춘기 이전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리더라도 키가 작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시의 키는 50cm로 태어나는데요. 생후 6개월간 15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6개월서부터 12개월까지 약 8cm 정도 더 자라서 첫 돌 때까지 한 75cm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 1년간 10cm, 세 돌 때까지 8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1차 성장 급증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 성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사춘기 때 다시 한번 키가 확 크는 시기가 오는데요. 1년에 6에서 7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이때를 제2차 성장 급증기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성장은 이렇게 두 번의 급증기와 완만하게 크는 시기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키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직 급성장기가 오지 않았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성장은 남자의 경우 17세 전후, 여아의 경우는 15세 전후에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이를 보면 향후 몇 년간 더 클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흔히 키가 작은 아이들이 급성장기 때 따라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키가 작은 아이들은 급성장기 때 키가 더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가 큰 아이들보다 성장의 속도도 작고 더 크기도 작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키를 볼 때요, 어느 한 부모가 키가 작을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키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키 성장에 있어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이고요. 그 다음으로 영양, 환경, 운동입니다. 키에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영양은 31%, 환경은 26%, 운동은 20%이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유전은 23%에 불과합니다. 영양, 환경, 운동은 통제 가능한 요소이고 유전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다행히 통제 가능한 요소가 77%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데요. 유전으로 예측할 수 있는 키는 그저 예측에 불과합니다. 키는 후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남동생 또한 다 키가 크거든요. 근데 제가 후천적인 노력을 많이 안 해서인지 저 혼자 키가 작은데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요. 자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12시부터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수면은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만 많이 잔다고 해서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에 숙면에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은 이 성장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성장통은 성장기 아이들의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통만으로 키가 안 큰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장통은 대개 침치료나 약물 치료로 치료가 쉽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키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음식을 꼽으라면은 우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이 우유가 아이들의 키 성장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유에는 각종 영양분과 칼슘 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성장하는 나이에 영양 공급원으로 아주 좋습니다. 키를 결정하는 요인 중 영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입니다. 영양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키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우유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우유가 소화기에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결국 소화 흡수되어 충분한 영양원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다던가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아이들은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를 많이 먹고 있으며 소화기 장애도 없는데 키가 크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키가 크지 않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유에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장판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이미 성장판이 많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성장은 성장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성장판이라는 것은 뼈의 길이가 늘어나는 곳 중 제일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장판 검사 결과 성장판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일단 급성장은 멈췄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판이 닫혀 있다는 것만으로 성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운동 중에서도 아이들의 키 성장에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운동을 통해 성장을 도우려면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통해서 성장판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맨손 체조, 철봉, 줄넘기, 배구, 농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전신을 고루 사용하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체조는 잠자기 전과 기상 후에 규칙적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다른 것보다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리 쪽으로 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줄넘기는 다리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고요. 수영은 다리에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활동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운동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여자 아이들은 움직임을 싫어하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큰 욕심내지 말고 언급한 것들 중에서 익숙한 것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장과 유전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운동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표준 키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성장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어떠한 치료들을 병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장 한방 치료의 목적은 키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최종 키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최종 키를 예측하여 얼마나 더 키를 키울 것인지를 상담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결정합니다. 치료가 결정되었다면 치료는 빨리 하면 할수록 성과가 좋습니다. 한방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뼈 성장을 도우며 성장 호르몬 등 성장과 관련된 전체적인 요인들을 개선시키는 한약이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며 그 후 뼈 성장을 돕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한약은 주로 3개월 단위로 투약하며 대개는
1년에 한 번 정도 투약하지만 급성장기 때는 2번 이상 약을 썼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침치료입니다. 성장판을 자극하는 전야침을 주로 이용하며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경혈을 자극합니다. 통증이 적어 아이들이 시술받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성조숙증과 같은 성장이 빨라지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분히 노력과 실천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키를 건강하고 쑥쑥 자라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바른 생활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철분과 칼슘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현미를 백미와 3대1로 섞어서 드시면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